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단합을 위해 열렸던 전조선 야구대회를 기원으로 올해는 100회를 맞아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앞으로 일주일간 각 시도의 명예를 건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집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은 만큼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직영 전환을 위해 가동을 멈춘 서대문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보수공사 지연으로 올해안 재가동은 어려워 보입니다. 강동구 상일로 10길 일대가 금연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구는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는 10일까지 47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건 뜨거운 경쟁이 펼쳐집니다. 18연패 달성의 경기도냐, 개최도시의 저력 서울이냐,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놓고 서울과 경기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서대문구가 올해 초 그동안 위탁 운영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며 잠시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 공사가 늦어지면서 올해 안으로 재가동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고양시 대덕동에 위치한 난지 물재생센터. 이곳엔 서대문구가 운영 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가동된 이 시설은 서대문구와 고양시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동안 위탁업체가 운영해왔지만 서대문구가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직영 전환을 추진해왔고 올해 1월 위탁업체가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보수 후 직영 운영하겠다던 해당 시설은 1년 가까이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허가권을 진 고양시가 건물 밖에 설치됐던 불법 시설물을 문제 삼았기 때문, 또 시설 개선비 15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과 하수 처리장 등이 모여있는 단지 물재생센터를 두고 최근 서울시와 고양시 간의 갈등이 깊어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계획에 어긋난다 해서 거기 위배되는 내용들을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철거하고 이러느라고 지연됐습니다. 특히 대덕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반대 운동 벌이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서울시의 물처리 재생 시설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 사안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영 운영이 미뤄지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해 1톤당 9만 원대였던 쓰레기 처리 비용이 현재 13만 원대로 오른 것. 그동안 난지 처리장에서 하루 300톤의 쓰레기를 처리했던 만큼 일일 처리 비용이 1,000만 원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1년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대문구는 직영 운영을 통해 1톤당 처리 비용을 7만 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면 그것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지금 톤당 13만 원이고 앞으로 이거 한 15만 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문제인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한 직영 전환. 하지만 재가동이 지연되면서 내년 역시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을 더안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는 근처 직장인들의 흡연으로 인해 주민 민원이 계속돼 온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엔 구청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를 금연 거리로 지정했는데요. 흡연과 관련된 주민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옆 모퉁이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바닥엔 피우다 버린 꽁초가 즐비합니다. 점심 식사를 끝낸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운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오전 오후 내내 계속된 담배 연기에 피해를 호소합니다. 아이고 그 냄새가 여기서 새면 좋다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나오면 피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안 돼. 별짓 다 해서 안 돼. 회사에서 별짓 다 해서 안 돼. 강동구 상일로 10길 일대는
직장인들이 일하는 첨단 업무 단지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첨단 업무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탓에 담배 연기와 꽁초 투기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극심했던 상황. 최근엔 구청 차원에서 이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출퇴근 시간하고 유치원 아동들 등원 시간이 겹쳐요. 간접우연 피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진행하는 현장에선 미묘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사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음에도 금연 단속에 반발하는 흡연자들과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겁니다. 담배를 무조건 안 피웠다 그러고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죠. 현재 강동구가 지정한 금연 거리는 12,000여 개. 강동구는 주민과 영유아들의 이동이 잦은 상일로 10길 일대에 금연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전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7일간의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수영의 박태환 선수와 양궁의 기보배 선수 등 스타 선수들의 출전과 더불어 신기록 갱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33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이번 전국체전에는 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의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고향의 명예를 걸고 출전합니다. 서울시 선수단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서 약 2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 밖에도 원활한 체전 진행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777명의 자원봉사자들과 1만 명의 시민 서포터즈가 함께합니다. 경기 종목은 시범 종목인 보디빌딩과 태권을 포함해 모두 47개 종목이고 잠실 주 경기장 등 72개의 경기장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100회를 맞이해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른 이번 전국체전에는 스타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2년 연속 5관왕을 차지한 수영의 박태환 선수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사격의 진종호 선수, 그리고 태권도의 이대현 선수와 양궁의 기보배 선수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기록 달성 여부도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열린 작년 전국체전에서는 5개의 세계 신기록과 8개의 한국 신기록, 68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번 제100회 전국체전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전력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갱신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특히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00회라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0년 처음 시작해 한 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단결시킨 전국체전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박용 기자입니다. 1920년 11월 배제고보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 모습입니다. 조선체육회 창설 후 마련된 첫 스포츠 행사로 전국체전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후 몇 해 동안 야구 외에도 축구와 정구 등이 단일 종목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종합경기가 등장한 것은 1925년 동대문 운동장의 전신인 경성운동장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일본 선수들도 참가한 형태였고 우리 민족만의 종합체육대회는 1934년 제15회 전조선 종합경기대회입니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5개 종목이었지만 우리의 경기 수준은 향상됐고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항일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1938년 일제의 새로운 탄압 정책으로 인한 조선체육회의 강제 해산과 7년 동안의 대회 금지.
1945년 광복과 함께 부활한 대회.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다시 중단된 대회. 이듬해 서울이 아닌 사상 첫 광주 개최까지. 전국체전은 굴곡진 역사를 고스란히 겪으며 전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에 대한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100년 전 출발점에 다시 선 이번 대회. 한 세기 모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켰던 전국체전이 지난 100년을 발판으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제76회 대회 종합 우승 이후 서울시는 늘 경기도에 밀려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100회 대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우승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수성 의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홈그라운드잖아요. 우리가 우승 못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18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수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대회 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양 단체장의 기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직전 대회까지 17번 연속 우승으로 스포츠 최강자 자리를 공고히 한 경기도. 서울시는 매번 도전자 위치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개최 도시인 만큼 종합 우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메달 360개, 총점 7만 1000점을 획득하여 24년 만에 종합 우승을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긍심이자 전국체전의 경우 올림픽 등과 달리 메달 색이 우승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 종목별로 배정된 점수와 메달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개최지의 경우 종합 득점의 20%를 가산해 채점한다는 점도 24년 만에 서울시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속 우승이 시작된 83회 대회 이후 2위 팀을 종합 득점에서 평균 약 13,000점, 메달 수는 100개 이상의 차이로 따돌렸기 때문입니다. 개최지 이점으로 2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서울시와 막강전력의 경기도. 대회 내내 벌어질 양 팀의 치열한 경쟁은 이번 전국체전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메달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내고 싶습니다. 저는 가평고등학교 김다은입니다. 처음 출전하는 전국체전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지만 동생과 함께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 가평고등학교 1학년 김소원입니다. 아직 1학년이어서 메달에 대한 욕심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100회 전국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후회가 남지 않는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더 열심히 해갖고 국가대표 갈 수 있으면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한편 이번 전국체전 개막에 발맞춰 송파구가 석촌호수에 초대형 캐릭터 조형물을 띄웠습니다. 이번엔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 지구에 놀러온 우주 몬스터들이 호수에 착륙한 것처럼 연출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석촌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이 석촌호수에 이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제 뒤편으로 거대한 조형물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일명 루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 설치 미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송파구청과 롯데문화재단 그리고 스티키 몬스터 랩이라는 아티스트 그룹이 손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주를 떠도는 생명체들이 지구에 잠시 여행을 왔다는 컨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7개의 작품이 설치된 가운데 지구몬이라는 작품은 총 높이가 16m에 달해서 이 석촌 호수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박영찬 기자 얘기대로 이 거대한 크기의 귀여운 캐릭터 모습이 이 보는 이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듯합니다. 이 송파구에서 캐릭터 조형물을 띄운 이유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겁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석촌 호수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늘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아가서 송파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늘리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송파구청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리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계장님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시게 된 겁니까? 석촌호수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가장 큰 취지는요. 예술 작품을 일상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그 점을 가장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동심이라든지 염원이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히 인류의 이리한 도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좋은 작품도 보시고 도약하는 그런 기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는 이들의 이 시선을 사로잡는 아주 거대한 조형물을 띄워 놓으셨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효과라면요. 일단 송파구가 특히 석촌호수가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특히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속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방위막골 같은 이런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점에서도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파구는 2014년 러버덕을 시작으로 꾸준히 대형 설치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역시 매년 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만큼 송파구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루나 프로젝트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촌 호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러버덕 프로젝트와 슈퍼문 프로젝트에 각각 500만 명과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단순한 예술 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연결해봤습니다.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고민이 정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북구 주민들이 선정한 우리 동네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북구의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에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주민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하기에 앞서 사업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정릉삼동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나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거주 인구 감소, 노령 인구 증가 등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마련된 주민총회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10일 동안 진행된 모바일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를 합산해 구단위와 동단위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다. 20억 원의 한정된 예산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블록을 구청에서 지금 교체를 해주거든요. 근데 굳이 꼭 이걸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공간상의 문제라든가 편의성의 문제에서 시급성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주민총회에 선정된 내년도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모두 72개로 총 19억 6,800만 원이 사용됩니다.
구단위 사업은 유해업소로 인해 낙후된 삼양로에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이 5천만 원, 국민대학교 앞 육교 캐노피 설치에 2,300만 원, 음악으로 살리는 정릉동 지역경제 1,500만 원 등 19개 사업입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동단위 사업은 모두 53개로 총 7억 원 가운데 5억 7,6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의 인구 감소도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올해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낮은 출산율과 일자리 부족 등이 감소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입니다. 통계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중랑구 인구수는 39만 9,878명으로 개청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996년 약 47만 8천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5년엔 42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매년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세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8만 세대를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이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랑구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0.98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 또 집값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는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양원지구 개발과 SH공사 이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인구 유입을 이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막바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시작되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서울 낮 기온 22도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선선해진 주말 전국체전을 비롯해 노원 탈축제와 삼양 별빛축제 등 가까운 도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